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주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마감시황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마감시황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는요,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에도 선방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안 오르면 섭섭할 정도죠. 원달러 환율이 무려 11원이나 상승했네요. 세 번째, 미국 증시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기사 살펴보고요. 네 번째,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재개는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봉쇄 부분 해제에 나선 상하이시에서 시민들이 탈출 행렬이 줄을 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5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요, 전일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거의 5%, S&P도 4% 급락했는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1.28%, 코스닥은 마이너스 0.89% 하락에 그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을 분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10분봉 차트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전일 대비 2%, 즉 50%나 급락한 2570포인트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급락을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라고 인식하면서 순매수를 확대했고 결국 지수 낙폭을 줄여나가면서요. 종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8% 하락한 25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양봉 마감했는데요. 올해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5월 12일 2546포인트가 올해 연 최저점이었고요. 오늘 19일 비록 하락은 했지만 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오히려 시초가 대비 종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점점 바닥을 다져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분봉 차트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도 장 개시와 함께 전일 대비해서 무려 2.5% 급락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850포인트 밑으로 잠깐 내려갔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며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9% 하락한 863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5월 10일 831포인트를 최저점으로 찍고 5월 12일에도 조금 낙폭이 컸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86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저점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임 살펴보면요. 특징주로는 코스피에서는 인터넷 대표 업종인 네카오, 즉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는 1.8% 하락, 카카오는 2.6%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시가총액 2위로 어제 올라선 LNF가 LG에너지솔루션과 무려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단기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요, 오늘 8.5% 급등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LNF의 이런 급등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엔과는 시총 차이가 1조 2천억 원밖에 나지 않는 상황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전일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살펴보면요. 투자자 예탁금은 59조 1,900억 원으로 전일 대비 1조 3천억 원 감소했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21조 5,100억 원으로 전일 대비 260억 소폭 상승했습니다. 저희 안어주가 매일 마감 시황에서 꾸준히 신용융자 잔고의 추이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이를 살펴보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바닥을 다져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증시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19일 원달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277원에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달러로 다시 매수세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오늘 야너주의 아침 경제 뉴스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 정부 관계자가 밝혔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체결된다면 달러가 확 안정되는 걸 이전 사례, 금융위기 사례나 코로나 위기 사례 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바닥을 쳤냐는 질문에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8일 공개한 5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투자 심리에 따르면요, 현재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이 2001년 9.11 테러 때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 자산은 현금이라고 꼽았네요. 이어 헬스케어와 원자재, 에너지, 소비 필수품 순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 자산에 꼽았는데요. 현금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졌는데도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소식에 조금 답답한 미국 증시가 될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뉴스입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시티은행은 5.1에서 4.2%로, 골드만삭스는 4.5에서 4%로, JP모건은 4.6에서 4.3%, 모건 스탠리는 4.6에서 4.2,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5.0에서 4.1%, 심지어 블룸버그는요 3.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는 코로나 사태와 봉쇄가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고 중국의 성장 목표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하면서요. 이런 상황에도 중국의 강력한 억제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거죠. 자, 심지어 골드만삭스는요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중국의 경제 재개가 내년 2분기 즉 2023년 2분기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중국의 봉쇄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이러한 경고는 매우 무섭게 들리는데요. 자, 다만 50여일 가까이 봉쇄를 했던 상하이는 현재 봉쇄 해제를 앞두고 부분 봉쇄 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종민 상하이 부시장은요, 화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중순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상하이의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죠. 중국 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고요.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면요, 봉쇄 해제에 앞둔 상하이가 금융기관 업무를 재개한 것 같다는 기사를 냈고요. 글로벌경제에서는 상하이가 자가용 이용을 통한 시출입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봉쇄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상하이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는 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부분적으로 봉쇄 완화가 시작되자마자 상하이시에서는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민이라는 검색어가 전달 비해 400배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민과 유학업체에는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50일이나 봉쇄에 갇혔던 상하이 시민들의 불안, 공포, 그리고 중국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재개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본 19일 목요일 오늘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경제뉴스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